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9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99인데 어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1회 때보다 더 정신이 없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예, 도대체 KM 파업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미리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주말에 저 감기 걸려서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봉우 씨는 감기 나았나요? 네, 호전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정신없이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죠. 일단은 파업이 시작했을 때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서요. 그것들을 다 일당백의 자세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무슨 얘기하죠? 일단은 KM 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탈곡기에서 다른 언론을 터는 것보다 사실 KM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KM 투쟁 소식을 집중적으로 계속 전하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안에 코너로 돌마고 파케 라는 것을 만들고요. 사실 이 돌마고 파케를 미디어 탈곡기 말고요. 따로 별도로 돌마고 파케라는 그 팟캐스트를 하나 따로 또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 탈곡기로 들어와서 들으시면 미디어 탈곡기에서 원래 하던 터는 것들 다른 종편이나 신문방송 모두 들으시면서 돌마고 파케를 같이 들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마음이 급해. 그래서 매일매일의 투쟁 소식을 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돌마고 파케만 따로 들어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KM 투쟁 소식과 시민의 응원 목소리 꼭 매일매일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M 소식, KM 파업 소식, 돌마고 파케 소식을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돌마고 파케를 시작하겠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지금 돌마고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마고 팟캐를 만들어서요. 저희가 매일매일 KBS, MBC의 투쟁 소식도 전해드리고 돌마고를 응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전해드리는 데일리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돌마고 팟캐에서 여러 가지 투쟁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저만 인사했네요. 제 옆에 있는 민원연의 선임 활동가이자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돌마고 상황실의 작가를 맡고 있는. 네, 제가 선전홍보팀에 들어가 있는데 네네. 사실상 역할이 작가예요. 네. 쓰는 거 다 나보고 하래. 그렇습니다. 반말하지 말고 이름을 안 말했습니다. 네,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얘기한 것 같은데. 선임 활동가이자 작가이자만 했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상황실에 다른 분을 초대해서 같이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상황실에 우리 이정일 PD도 상황실에 지금 들어오신 거고요. 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상황실에 재밌는 분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다 진지하신 분들이라. 자, 알겠습니다. 저희 그 돌마고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실에 있는 분들도 전화 인터뷰로 좀 전하고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저희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통해서 돌마고 뉴스를 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KBS 본부의 오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일주일에 한 번 관련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업이 들어갔으니까 매일매일 KBS, MBC를 연결을 해서요. 전날 투쟁 그 소식들 중에서 엑기스
내용을 뽑아서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당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지 목소리를 내고 계셔서요. 여기저기에 지지하는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나 사무처장님들 여러 분들을 저희가 전화 연결로요. 응원 목소리를 남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첫날인데요. 저희가 첫날은 차마 KBS, MBC를 연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녹음하는 이 시간이 11시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바로 출정식들을 준비하고 계셔서요. 이런 날 누군가에게 전화를 요청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만은 첫날 오늘만은 저희가 그냥 KBS, MBC의 투쟁 소식들을 파업 일정들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간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만 정리해드려도 오늘 하루는 다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63빌딩 앞에서 7번째 돌마고 붉은 파티를 했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9월 1일 날. 네. 그날 원래 그 방송의 날 기념식이 있었죠. 네, 63빌딩. 네. 그래서 저희가 63빌딩 앞을 점거해서 파티를 했는데요. 점거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멀쩡히 다 신고 내고 경찰의 보호를 받아서 한 건데 집회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파티를 했는데요. KBS 사장으로 그 자리 뭉개고 앉아서 땅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국민들께 볼만한 공영방송 최고의 채널 11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낙하산 사장이 없어지면 방송이 얼마나 공정해질 수 있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YTN에서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물어볼 겁니다. 김장겸 사장님 왜 안 나가시냐고. 여러분 미친 척하고 싸워보겠습니다. 이 싸움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즐기지 못하면 어떤 싸움을 즐기겠습니까? 김장겸은 물러나 오해영은 물러나라. 몇 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1,500명. 연인은. 근데 진짜 많이 왔어요. 네, 정말 생각보다. 저는 100명 정도 왜냐면 KBS, MBC에서 할 때보다 적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상황이 기자분들도 그래서 많이 왔거든요. 방송이나 행사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근본적인 이유는 확실히 KBS 앞, MBC 앞은 뭔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네. 이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데나 청계광장과 또 이번에 63빌딩 앞 여러 군데서 우리가 다른 데서 해봤지만 훨씬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하면 일단은.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그날 가장 쇼킹했던 것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그날 들렸었죠. 오후 5시쯤 속보로 뜬 것 같아요. 정말 파티에 가는 기분이 제대로 났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건 또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집행을 해야죠. 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검찰이 고용노동부에 김장겸 사장을 체포할 권한을 준 겁니다. 체포하라고 영장을 발부해 준 거죠.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가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김장겸 사장은 방송의 날 그 당일날 행사 도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그래서 끝나고 우리 조합원들 MBC 본부 노조 조합원들이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우리 조합원들의 우려와 같은 함성을 뚫고 안전히 귀가하셨어요. 퇴진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장겸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김장겸 사장님 체포영장 발부된 거 알고 계십니까? 체포영장 발부된 거 입장 없으십니까? 안전히 귀가하셔서 주말 이틀간 행방에 묘연했습니다. 이분이 행방에 묘연했어요. 집에 계신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체포영장은 일단 주말간 집행되지는 않았고 오늘 9월 4일 월요일 오전 6시에 멀쩡히 출근해서 임원 회의를 하셨어요. 파업 중단을 종용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지금 또 나온 소식에 의하면 내일 오전 10시에 화요일 오전 10시에 자진 출두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여서 사실상 체포는 안 된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체포는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7년 전에
7년 전이 아니군요. 한 8년 됐군요. 네. 9년 전에 KBS 정현주 사장은 체포가 됐어요. 체포영장이 나와서 체포가 되신 분이고 이 김장겸 사장님은 어쨌든 간에 체포되진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조중동이 9월 1일 날 체포영장 나온 다음에 일제히 보도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예를 제목 같은 게 방송의 날 행사에 날아든 체포영장. 제목 보도가 이래요. 조중동이. 그러니까 왜 방송의 날까지 계속 나오라는데 안 나가고 그러는 거야. 충돌을 안 하는 거야. 이 보도 제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언뜻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방송의 날 행사장에 김장겸 사장을 체포하러 들어간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조중동 제목이 다 이래요 지금.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되게 비정상적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장겸 사장님은 체포되지 않았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지금 다들 떳떳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방송의 날 행사에서도 지금 고대영 사장도 그렇고 김장겸 사장도 그렇고 김장겸 사장은 그 체포영장 발부 때문에 놀래서 개구멍. 예, 사실상 정말 개구멍에 가까운 그런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다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고대영 사장도 이전에 그 한마디로 딱 그렇게 말하지 마 했던 그 국회의 호기는 어디로 가고 굉장히 셀프 감독. 네네 그런 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떳떳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빨리 물러났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게 네. 가장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뭐 도대체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예측을 해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 김성수 민주당 의원 아시죠? 네. 이분이 MBC 출신인데 이분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김장겸 사장이 30일 날 김장겸 사장은 아니죠. 고영주 이사장이 박문진 이사장이 30일에 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랑 비밀 회동을 가졌어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이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벌써 30일만 해도 이미 총파업은 선언이 된 상태고 네. 이미 제작 거부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던 상황 퇴진 요구를 하면서 네. 그때 하필 자유한국당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성수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간에 국회에서 이제 들리는 말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만나서도 그런 얘기들 했을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지는 거니까 알아서 우리를 지켜달라. 뭐 그 정도 얘기를 했겠죠.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이슈화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불리한 이슈거든요. 지금 여론이 상당히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무리하게 이슈화까지 불사라하면서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네. 김성수 의원이 볼 때는 30일 날 고영주 이사장과 정우택 원내대표가 만나서 담판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전사적으로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을 보호하기로 네. 거기서 담판을 지었다. 네. 자기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김성수 의원이. 그러니까 참 네. 끝장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의 가만히나 있었으면 그렇죠. 좀 덜 창피했을 텐데 네. 자유한국당은 움직이면 그냥 무조건 다 네.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디어 오늘 사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건너서는 안 돼서는 이미 넘어버렸다. 네. 그렇게. 근데 조선일보 사설은 좀 심하긴 심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법원과 검찰이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계속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체포영장을 계기로 방송을 망가뜨리려는 진영이 어딘지 지금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지형을 망가뜨리려는 진영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자유한국당 조중동 이렇게 지금 반응이 아주 세게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다른 언론들 보면 지금 체포영장 이후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세계일보, 한국일보 이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때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언론들도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유한국당과 MBC 경영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조중동은 완전히 태도가 다르죠. 그 조선일보 내용 살짝만 좀 소개해 주세요. 조선일보? 네. 아까 보니까 사설을 제가 얼핏 읽어봤는데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 천막
불법 천막 철거나 불법 거리행진 차단은 경찰관과 구청 직원이 응당해야 할 공무집행인데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한 달 300건씩 벌어지는 집회 시위 때문에 못 견디겠다며 집회 시위 그만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정치 시류에 민감한 판사 검사들이 민노총 세상이 온 것을 알고 영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법원은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어제 발부했다. 이 역시 굉장히 이례적이다. 법원, 검찰이 정치에 물들어 이념 실현장화하고 승진의 목을 맨 판사, 검사들이 그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여태까지 어떻게 됐는지 못 봤나.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제 조선일보가 이 사설 말고 요날 관련 보도가 꽤 돼요. 한 두세 건 되는데 이게 이제 9월 2일 어제가 아니군요. 그저께 토요일 날 보도인데 이 보도 말고도 어떤 보도가 있냐면 이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다. 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 그러면서 2008년 정현주 사장 퇴진을 가지고 와요. 사퇴를 가지고 와요. 비슷하다다는 거예요. 뭐 근데 그런 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 두 사안은 이 지금 김장겸 사장의 체포 영장과 정현주 전 사장은 체포됐죠. 체포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면은 정현주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검찰이 너무 무리한다. 심지어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그때 들려왔었는데 이거는 무리한 수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의 수뇌부가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혐의가 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당시의 여당 세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무리하게 정현주 사장을 끌어내렸다는 얘기죠. 그때 대통령, 청와대와 힘을 합쳐서.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이분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당 노동 행위 결과가 혐의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증거 없는 해고, 그리고 부당 전보, 부당한 좌천 등 이미 몇 가지 판결에서 다 그런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 혐의가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거죠. 심지어는 이분이 출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자꾸 이 체포영장 발부가 이례적이다. 전례 없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조사를 위해서 불렀을 때 3회 이상 불응하면요.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어요. 작년 한 해만 그런 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870건이에요. 이례적인 거 아니죠?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홍준표 대표가 그 2008년 정현주 사장 때는 체포영장 발부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2008년 홍준표. 왜 정권을 교체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KBS 사장 같은 경우에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럼 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2017년 홍준표. 사장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방송 파괴 공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래놓고 지금은 체포영장이 이례적이라고. 네. 아무튼 간에 뭐 이분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아까 조선일보 얘기도 다 했는데.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지금 제가 동아일보, 중앙일보로 말 안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거의 조선일보랑 비슷해요. 중앙일보는 약간 덜한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표현만 조금 덜 거칠다 뿐이지.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이에요. 굳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중앙일보는. 네. 근데 이런 식의 내로남불성 발언이 뭐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강효상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해야지 뭐 더 이상 구구절절 너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고 막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돌마고 팟캐. MBC가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때문에 지금 전국에 소용돌이로 지금 또 급부상했지만 KBS도 사실 지금 만만치가 않죠. 오늘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이 고대영 사장 민주당 도청 사건 재수사를 돌입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수사의 진척 여부에 따라서 왜냐하면 뉴스타파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증언자가 둘이나 나왔어요. 경찰과 당시에 그 당직자 증인이 2분이나 있고 그리고 당시엔 녹취록 전재 의원 녹취록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증거가 꽤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아직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안 지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혐의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고대영 사장 역시 체포의 가능성 또는 구속의 가능성. 어쨌든 그 체포와 구속의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무조건 조사는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마 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대영 사장이 이런 압박 때문에 사실 오늘 출국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출국 일정이 있었죠. 물론 본인은 KBS 사장으로서 정당한 공무라고 주장을 했지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노조에서는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압박이 있었고 고대영 사장이 이러저러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니까 왜냐하면 자기 친구인 김장겸 사장도 지금 체포당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오늘 전격 출국을 취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또 시작되고 하니까 KBS 쪽도 우리가 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KBS가 진짜 굉장히 대표자들 이렇게 총파업에 나선 분들 막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게 KBS는 프로그램도 많이 줄고 진짜 파업의 효과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게요. 지금 보니까 오늘 KBS 뉴스 9가 1시간에서 40분으로 20분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주말 KBS 뉴스 9도 40분에서 20분으로 축소됐고요. 뭐 여기저기 로컬 뉴스 시간도 12분에서 5분으로 축소되고 뉴스 거의 대부분이 다 차질을 빚고 결방 또는 삭제되는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석 결방이에요. KBS 뉴스 광장 여자 앵커 김나나 앵커가 유혜리 앵커로 교체되고 그러니까 지금 파업에 참가하는 바람에 교체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침 뉴스타임은 이영현 씨가 김재용 씨로 교체되고 4시 뉴스 집중 김원장 남자 앵커가 한상권 앵커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가 굉장히 많은데 뭐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채널이. 엄청나게 많은 방송이 다 지난 과거 방송, 재방송으로 송출이 되고요. 왜냐하면 특히 라디오에서 많은 PD와 제작자가 아니죠. 많은 PD와 진행자가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많이 파업에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파행에 치달은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EFM은 다 파행이에요. EFM은 다 파행이고 1FM도 한 70% 이상이 지금 라디오가 파행. 그러니까 이게 파행이 방송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과거 방송 재송출이에요. 이게 왜 MBC보다 KBS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파업의 효과라 그래도 되나요? 파업의 효과가 확 나오냐? 물론 효과죠. 파업은 일 못하게 만드는 게 파업이니까. MBC는 지금까지 대체 인력을 너무 많이 뽑아놨거든요. 우리가 시용 기자라고 일컫는. 그런데 KBS는 그런 게 좀 훨씬 덜했거든요. 그러니까 KBS는 파업을 딱 하니까 결방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실은 쉽게 말해서 뭐 그동안 계속 사람들이 이 부역자들 그렇게 말하지만 또 이렇게 파업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한번 또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이게 마음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놀아도 노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진짜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사태가 길어지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는 여론의 힘이 필요한 때예요. 맞아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는 탄핵할까 말까 망설였었잖아요. 작년 11월 12월에 그때 누가 탄핵을 가결시켰습니까? 촛불이 가결시켰단 말이죠. 100만 나오니까 겁나서 하잖아요, 바로. 지금 이 문제도 저 김장겸, 이인호, 고대영, 고영주 이 사람들 뻗팅기고 있고 자유한국당 저렇게 나오지만 제가 볼 땐 촛불 100만까지 안 나와도 돼요. 진짜 한 20만만 나와도 아마 바로 사퇴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리미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돌마고 붉은 파티 이번 주에는 집중 파티입니다. 파업하고 처음 하는 파티라서요. 진짜 많이 나와주시는데 저희가 진짜 큰맘 먹고 힘줘서 광화문 광장을 지금 열심히 섭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7시에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할 예정이니까요. 세종문화회관 앞인가?
세종대왕상 앞입니다. 세종대왕상 거기서 거기예요. 뭐 네, 바로 옆이네요. 세종대왕상 앞입니다. 지금 KBS, MBC 노동자들도 대대적으로 많이 나오실 예정이고요. 노동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10배, 20배 더 많이 오셔서요. 정말 지금 말한 것처럼 촛불의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KBS, MBC는 이제는 막 완전히 우리 시민들의 눈길로부터 벗어나 버렸고 과거 옛날로 생각하면 그냥 방송이라는 게 그냥 공기처럼 늘 있는 거니까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세상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박근혜들을 다 우리가 떨궈낸다. 처벌받게 만든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진짜. 왜냐면 지금 저희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4명 외에 우리가 잘 이름 올리지 않은 차기환, 유희선 이런 분들 정말 만만치 않아요. 차기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를 진짜 모독한 분 중에 1등 공신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네, 고영주 이사장과 함께. 두 분 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 있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이 두 분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특조위에서. 근데 오늘 그 차기한 이사가 들어가는 장면을 KBS 노조가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줬거든요. KBS 뭐 때문에 아무튼 입장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배실배실 웃는 게 너무나 불쾌하고 거기 댓글에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차기한 이사가 KBS 이사라는 거 게다가 전에는 MBC 이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계속 지금 거의 회전문처럼 진짜 김강동 이사가 예를 들면 뭐 3번이나 3년임에서 직업이 박문진 이사인 것처럼 이 차기한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가 직업인 거의 그런 상황이고 계속 그런 이사나 뭐 위원 세월호 특조위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그 조직이 일 못하게 하는 딴죽걸기의 아주 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세월호 특조위로 들어가서 특조위원인데 특조위원이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다 이러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적폐 인사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KBS, MBC 안에서 KBS, MBC를 망쳐온 박근혜들을 다시 한번 탄핵한다는 마음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돌마고 팟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진짜 제대로 된 돌마고 팟캐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8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 9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종편. 자, 우리 오늘 너무 밀린 게 많아서요. 종편 하나만 털고 미디어 탈곡기는 떠나겠습니다. 예. 네. 뭘 털어드리겠어요? 또 키워드를 드릴게요. 그동안 발표된 게 재밌는 게 많아서 일단 그랜저 실장님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친문 골품제. 마지막 하나는 요건 좀 식상한데 삼성 TV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랜저. 네, 그랜저 압도적이네. 그랜저. 이게 제일 오래돼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아무튼 해드릴게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를 참 재밌게 과장 잘하는 우리 종편 패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좀 지난 얘기인데 25일 날 8월 25일에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어요. 네. 이게 그냥 공개하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청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이렇게 공개하게 돼 있어요. 문재 정부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도 다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공개를 해서 이게 뭐 보도가 안 난 건 아니에요. 공개를 했으니까 보도가 났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 재산이 19억 원 정도 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참모들이 한 24억 원 정도 나왔대요. 근데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더 많았던 이유는 이분들이 다 떠나가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좀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소소한 얘기들 재산 공개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네. 조금 화제가 된 것 중에 장하성 정책실장의 재산이 좀 화제가 됐어요. 네. 왜냐면 이분의 재산이 93억 원으로 나왔어요. 네. 1등이야 1등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조중동이 특히 동아일보가 어떻게 보도하냐면은 보도 제목 자체가 소액주주 권리 찾기 힘써 왔는데 장하성 재산 93억. 야, 장하성 정책실장은 그동안 뭐 경제민주화 주장하고 복지 확대 주장하고 서민경제 뭐 소액주주 권리 이런 거 주장해놓고 자기는 재산이 93억이네? 이런 유치한 논리를 그잖아요? 대단하신 거지. 오히려 재산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서민들이 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통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무슨 간에 그러니까 안 어울린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조중동은. 아무튼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부적절하지만 우리 종편들 더 심각합니다. 우리 종편들 특히 채널A가 채널A 뉴스특급 8월 25일 방송에서 요거를 아주 좋게 얘기하면은 개그처럼 거의 뭐 개그 토크쇼 수준에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집착한 게 하나 있어요. 장하성 실장이 아니야. 청와대 참모들의 자동차에 집착을 했어요. 이 주제를 다루는 이 이제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누니까 주제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잖아요. 이 8월 25일 방송의 두 번째 주제예요. 이 주제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갈 때 자막에 뜨는 이 꼭지의 제목이 그랜저 실장과 아반떼 수석입니다. 제목 재밌게 그랜저 뽑았죠. 실장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반떼 수석은 내가 알겠다. 아반떼 수석은 하승찬? 아닙니다. 네, 틀렸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어떡해. 네. 그 채널A는 그렇게 별로 안 유명한 수석은 다루지 않아요. 네. 임종석? 그렇죠. 자, 그랜저 실장은 임종석 실장입니다. 아반떼 수석은 누굴까요, 그럼? 유명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엄청 유명. 상조? 안 유명해. 훨씬 더 유명한 사람. 수석 중에서 유명한 맨 처음에 임명된 분 수석 중에 윤영찬? 말고요. 안 유명해. 조국 수석? 그렇죠. 네. 그거예요. 조국 수석이 아반떼 타고 다녀? 네, 아반떼 타고. 이분이 아반떼만 세대인가 그래요. 아무튼간에.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세상이 채널A 때문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제목을 이딴 식으로 뽑았지? 이제 앵커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별명들이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쥐들이 뽑아놓고 무슨 의미심장해. 별명들이 의미심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재산 공개입니다. 짚어볼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희 뉴스특급은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로? 네. 뭐야? 도대체 뭐가 다른 측면이 뭐야? 네. 뭔가 했더니 저희가 한번 자동차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집중하겠다더니 그게 고작 청와대 참모의 자동차.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네. 방송할 아이템이 이렇게 없나?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방송이 시작되면은 반복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의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더 웃긴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수석의 아반떼, 김수현 수석도 아반떼네요. 아반떼와 마티즈. 심지어는 김정숙 여사의 SUV, 문재인 대통령의 SUV. 이런 거를 차명과 브랜드 이름, 현대 이런 거 있죠. 다 얘기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화면에 그 해당 차량의 방송 광고 영상이 같이 나와요. 정말 애썼다. 이거는 PPL인데. 거의 PPL급이에요. 한 8분 동안 계속 나와. 계속 광고 영상이. 광고인데. 네.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SUV 차량인 소렌토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소렌토의 광고 영상이 나오는 거야, 화면에. 그러니까 화면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소렌토 광고 영상. 재밌죠?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김정숙 여사 스포티지 이때도 똑같이 나오고. 더 웃긴 거는 이렇게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근데 두 분 다 참 한 게 다 SUV를 소유하고 있어요. 네,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신기하네요. 이러고 방송을 하고. 진짜. 뭐야.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김수현 수석,
윤영찬 수석까지 청와대 참모들의 자동차를 모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왜 조국 수석이 아반떼 수석이냐? 조국 수석은 QM3, 아반떼, SM6 등 총 3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그에 반해서 10년 넘게 운행 중인 그랜저 한 대. 네. 그래서 임종석은 그랜저 실장이고 조국은 아반떼 수석이에요. 왜 QM3랑 SM6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뽑았을까? 자, 이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박상현 공감미디어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어쨌든 뭐 대통령과 수석들의 차량을 보면 이제 진보 정권답다. 뭐 대형차, 그렇게까지 생각하네요. 차들이 좀 서민적이고 뭐 평범한데 조국 수석은 그 사적으로는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산 문제인데 아반떼와 관계없이 재산이 뭐 조국 수석이 교수인데 재산이 왜 저래 많을까 한데 49억이더라고요. 실제로 조국 수석의 부친이 큰 사업을 부산에서 하셨고 또 굉장히 그 서열 뭐 몇 번째 들어가는 건설회사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집안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량을 아반떼하고 QM3는 대형차는 아니죠. 조 교수가 뭐 강남자파로 오해도 받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은 뭔가 좀 어떤 진보적 스탠스에서 차량을 좀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차량이 좀 세대는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 이해가 가세요? 강남 좌파라고 욕을 먹어서 차를 진보적 스탠스로 QM3랑 아반떼를 뽑은 거래요. 진보적 차량이야? 네. 언제부터 QM3와 아반떼가 진보적 차량이 됐죠? 별의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제가 종편 보면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남좌파라고 욕을 먹으니까 강남좌파가 뭐예요? 아까 동아일보 보도처럼 돈 많은데 무슨 네가 가난한 사람들 위한다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도 가난한 듯이 보이게 뽑고 다닌다는 그런 평가예요. 지금 이분이. 박상현 뭐 공감 미디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분인데. 근데 추측이잖아요. 본인 추측 다 기억한다요.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 기억한다 이거야 내가. 뭐야. 방송이 이래요. 이거를 한 10분 동안 해. 10분 동안. 네. 그래서 임종석 실장에 관해서도 임종석 실장이 10년째 같은 차다. 그랜저를 계속 끌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현종 이분은 문화일보 논설위원인가 그런데 맞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그랜저 10년 그랜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이제 오래되면 기름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임종석 그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원래 이제 성동구에서 지역구였죠. 거기 살다가 이제 이번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난번 은평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의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경선 떨어지기 전에 사실 또 돈을 좀 썼습니다. 뭐 사무실도 마련하고 뭐 등등 한다고 해서 또 없는 재산에 또 그 돈까지 쓰고 지금 이제 은평구에 이제 집 하나 있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비서실장이 안 됐으면 굉장히 좀 상황이 힘들었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이면 차가 이제 꽤 그 좋은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차량은 아마 이제 뭐 부인이 이용하든지 할 텐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임종석 실장은 그동안 보면 특히 뭐 이렇게 국회의원 오래 하더라도 또 낙선에 있는 기간이 꽤 오래됐어요. 그것도 미국 연수도 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차량은 그랜저 그냥 한 10년째 계속 지금 몰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게 뉴스예요? 뉴스는 아니지. 이게 시사 토크쇼니까 어찌됐든 보도이긴 하지만 뉴스는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종편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기 뇌피셜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막 자기의 망상을 사실인 것처럼 강남 좌파라서 진보적 차를 타고 다닌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리셨고 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찢어지게 가난한 임종석 실장 부각하면서. 아니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차가 어찌됐든 현대 기아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쩌면은 정말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지금 현대 기아차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으로 그런가요?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 물론 참. 이게 공직자 이런 버전은 박근혜 정부나 다른 정부 때 했으면 더 재미있긴 했겠다. 만약에 정말로 뭐 다 외제차 타고 다니 집에 있는 차를 다 지금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차라기보다는 본인 소유의 차. 재산 공개를 했으니까 거기에 등록돼 있는 차를 말한 것이죠. 제 기억에 박근혜 정부 재산 공개 때는 이렇게 장시간 다뤄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다뤄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아까 뇌피셜을 말씀드렸고 광고 영상을 특정 브랜드 차량의 광고 영상을 틀면 안 돼요. 그 모자이크 처리도 하나도 안 해요.
물론 이게 재산 공개가 됐고 이게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재산 공개 내역을. 그래서 국민들이 좀만 찾아보면 다 볼 수는 있어요. 현대 뭐 현대차 소렌토 뭐 이렇게 다 현대 기아차네. 소렌토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간에 그렇게 다 물론 국민들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방송에서 광고 영상을 틀어주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 되게 효과를 확실하게 지금 기대하고 한 것 같아. 아무래도 협찬을 받았나 보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현대에서 막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다. 야 청와대 참모들이 다 우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막 얘기를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과연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기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뇌피셜, 두 번째로는 방송 시민 규정 광고 효과 규정을 정말 정면으로 위반한. 그러니까 그 규정은 은근슬쩍으로라도 노출하지 마라 또는 효과를 주지 말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방송들이 은근히 효과를 주거든요. 이게 노골적으로 안 해요. 근데 얘는 뭐예요? 광고 영상 이 현대 기아차가 돈 주고 만드는 방송 광고 영상을 틀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노골적으로 신기한 일이죠. 대단해.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처음 발견한 우리 인턴 직원께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원래 방송이 이렇게 해요? 원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뉴스라서 괜찮나?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뉴스니까 안 되지. 아무튼 너무 당황시켰던 우리 미련년을 당황시킨 채널에 이었습니다. 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언론을 모니터하기 싫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제가 조금 전에 1시 21분에 뜬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자유한국당 의원 80명이 버스 3대를 나눠 타고 M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항의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죠. 80명이. 의원 80명이 세상에. 대단하다. 자유한국당. 와 그럼 절반 이상이 갔네. 네. 네.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했는데요. 보좌관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서 방문 인원이 200여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뭘 잘못 알고 있네. 예. 11시부터 1시간 넘게 문무일 검찰총장을 면담하면서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총장의 사과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행동을 하더니요. 그 다음에 이제 KBS, MBC 노조의 파업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충분히 적법과 불법 여부를 따져나가야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항의 방문해? 우리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는 좀 촉구하러 나가는 판에. 아니 노동청에 가야지. 그러니까 서부지청에 가야지. 재밌는 분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영장 발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체포영장 발부는 너 왜 자꾸 조사하라고 오는데 국가기관이 조사하라고 조사받으라고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조사받아라. 강제로 시키는 거에 불과해. 구속도 아니에요. 조사받는 거예요. 조사. 체포영장 발부는. 네. 와 사진을 보니까 진짜 완전 정말 결연하시네요. 정우택 대표 등이 표정이 너무 결연해서 하나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김장겸 사장이 공공연하게 자유한국당과 자신은 공동운명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보니까 딜한 것 같네. 딜한 것 같죠? 30일 날 괜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볼 수가 없네. 어디까지나 저희가 추측입니다만 이거는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 김성수 민주당 의원도 그런 정황을 국회 안에서 아무래도 정치권 안에 계시니까 좀 소식이 빠르겠죠. 그런 정황을 지금 포착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뭐 자기들끼리 딜해봤자 뭘 주고 뭘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또
뭐하러 장악해? 누가 본다고? 시청률도 안 나오는 거 장악해서 뭐예요? 요즘 그런 팩트 폭력을 너무 다들 하셔가지고 MBC 힘들어합니다. 원래 우원식 의원이 한동안 너무 좀 스타일이 너무 양보하고 답답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아오신 분인데 오랜만에 한 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착하다는 평가를 들어오신 분인데 착해서 너무 양보한다고. 근데 이번에 아주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냥 오늘 방송은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배나온 활동가도 돌아오고 아시다시피 100회 특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말 대단한 파티를 하고 싶었는데 죄송한데 지금 민원연이 민원연 앞가림을 하기 진짜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 거의 전 활동가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뭔가 이 미디어 탈곡기 100회 특집을 거창하게는 하지 못하는데요.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초대 손님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휴가를 내고 특별히 월차를 희생하시오. 월차를 내고 아침부터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초대 손님과 함께 조촐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찌됐던 우리가 선거 때 어영부영 시작했던 뉴스 어장인가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 뉴스 어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탈곡기가 벌써 100회를 맞았습니다. 참, 제가 원래 누군가 100일 되는 이런 날도 안 챙기는 사람인데, 이 100일은 내일은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00일을 축하하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달아주셔야지 내일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100일은 아니고 100회입니다. 100회. 100회. 뭐 질문 같은 것도 좋고. 예, 질문도 많이 저희가 마구마구 대답하겠습니다. 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 얘기 해도 되는 그런 질문 해도 막 답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드릴 테니까 마구마구 궁금한 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떤 분이 배나은 활동가, 이봉우 활동가가 썸 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말 조심하세요. 그런 댓글 다시던데. 그것도 내일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내일은 재미있는 방송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우리 100회 특집에 즐거운 손님과 함께 재미있는 방송 할 테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